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우선 흑역사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다른 역사책들에서 다룬 역사적 성과나 업적을 다룬 것과는 달리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치명적 오류나 실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간의 속성도 같이 파헤치고 있어서 인간 자체를 파악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는 책인 듯 싶습니다. 어쩌면 내용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역사 속에 우리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깨달은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좀 더 잘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흑역사,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인간의 뇌는 참 놀랍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패런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짐작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머릿속에서 모형화를 한 뒤에 상상의 힘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요, 인간의 이러한 인지 능력들이 서로 오가면서 전통, 문화 또는 사회라는 것들이 생겨났지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우리가 패런을 찾기를 워낙 좋아해서요, 패런이 실제로 있던 없던 간에 패런을 찾아간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최고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기계와 같이 설계된 결과물이 아니라요, 그저 요령과 땜질과 편법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책에서 언급하는데요. 영어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손쉽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요령 내지 편법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요,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몇 번 보게 되면 아침엔 해가 뜨는구나 라고 깨달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대단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뇌가 사용하는 편법들이 유용하지만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름달이 뜨면 응급실이 항상 북새통을 이른다고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즉 환자가 폭주하고 온갖 희한한 부상과 정신 이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연구한 결과 달의 모양의 변화와 응급실 환자 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져 아주 옛날부터 달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사람들 사이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자기 오류를 깨닫는 것을 아주 질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죠. 확증 편향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는 정보만 집요하게 찾아가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가득 쌓여 있어도 거기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기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매체를 통해서만 뉴스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다른 증거는 외면한다고 하죠. 뭔가를 결정해 실행에 옮겼는데 누가 봐도 망한 결과만 나오면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하는 게 순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일단 선택하고 나서는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을 되짚으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 할수록 잘못된 생각을 더 굳게 믿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명백한 증거를 또박또박 짚어줘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요. 적이 공격해 온다고 싶으면 오히려 보루를 쌓고 더 끈덕지게 버틴다고 하죠. 또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집단에서 혼자만 튀는 것을 아주 질색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마음에 현명한 본능마저 억누르고 남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단의 우세한 의견에 눌려 다른 의견은 일축되거나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것이 일명 집단 사고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큰 돈을 벌 기회가 눈에 보이면 분별을 잃게 되어서요, 이익의 유혹이 너무 강하면
손익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불을 잡기 위해 바다를 서슴없이 건너고 산을 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덕과 법 그리고 양심마저 내팽개치기 일쑤라고 하죠.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하나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남들에 대해 뭐든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철석같이 믿는 습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실제로 있지 않은 패런에 따라 이리저리 가르고요.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취해 집단에서 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별 이유 없이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확신하니까 편견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 농경을 시작하면서 작물 재배와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축을 통해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하면서 동물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고요. 배설물을 거름으로 썼죠. 하지만 좁은 공간에 가축을 몰아넣고 기르다 보니 동물을 통해 인간이 병을 옮는 일이 생겼고요. 말과 코끼리를 전투에 사용하는 등 인간의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가축을 사육하는 동안 동식물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오기도 했죠. 한 예로 어스틴이라는 영국 사람은 10대 때부터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민 와서 살았는데요. 어느덧 40대가 되어 부유한 지주이면서 목양업자가 되어 굉장히 넓은 땅을 빅토리아 부근에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던 그는요, 영국인들의 전통 스포츠를 자신의 땅에 재현해 놓고 경주마를 훈련시키며 상당한 면적을 사냥터로 꾸며 놓았다고 하죠. 이제 어스틴의 사유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상류층에서도 제법 유명하게 되었고요. 영국 에딘버러 공작이 방문할 때마다 꼭 들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오스트레일리아 땅에 영국의 환경을 작게나마 재현해 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 역대급 사고를 치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스틴은 영국에 있던 그의 조카에게 영국의 고전적 사냥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꿩, 자고새, 토끼, 쥐빠기 등이었고요. 이 중 영국산 토끼 24마리를 받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스틴의 생각에 토끼가 사냥감으로 유용하리라는 판단은 옳았을지 몰라도요. 별로 해가 될 것이 없다는 그의 생각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토끼는 굉장한 번식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스틴이 토끼를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여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 매년 토끼 200만 마리를 쏘아 죽여도 그 수는 계속 늘어만 갔고요. 토끼 군단은 1920년대에는 급기야 100억 마리로 추산되는 사태에 이릅니다. 또한 토끼들은 번식만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온 나라 안에 초목을 다 먹어치워서요. 많은 식물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국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동물마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총을 쏘고 덫을 놓고 약을 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토끼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유명한 토끼 사태가 주는 교훈을 인간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죠. 이와 같이 생태계는 무척 복잡해서요. 한번 잘못 건드리면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을 두고두고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사실을 경험을 하고서야 알게 된 셈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동물이나 식물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훨씬 나은 사례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1949년 말 중국의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집권했을 당시 중국의 보건 문제는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콜레라, 흑사병,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하죠.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과 위생 개선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지만요. 문제는 마오쩌둥이 이러한 국난의 책임을 동문에게 돌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모기는 말라리아를 퍼뜨리고 쥐는 흑사병을 유발한다는 그의 이론으로 범국민적 모기와 쥐잡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거기에다 파리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도 잡아야 한다고 해서요. 참새 100만 마리를 잡으면 인구 6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론까지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론은 꽤 그럴듯해 보였지만요. 이것이 큰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전국 벽보에 남녀노소 누구나 의무적으로 유해 동물을 잡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에 사람들은
파리채에서 소총까지 다양한 무기로 소탕에 나서기 시작했죠. 참새들을 소탕하기 위해 둥지를 부수고 알을 깨며 냄비와 솥을 동원해 두들겨 참새가 앉지도 못하게 하자 참새는 날다 지쳐 그냥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쥐 15억 마리, 모기 100kg, 파리 1억 kg, 참새 10억 마리 등 대단한 소탕의 결과는 얻었지만요. 10억 마리의 천적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중국의 메뚜기 떼들은 매일매일 잔치상을 벌이고 곳곳에서 거대한 떼를 이루며 논밭의 곡식을 통째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참새 소탕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던 조류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참새 10억 마리를 박멸하고 나서 조류학자의 경고를 깨달으니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중국은 참새 박멸과 그로 인한 메뚜기 떼의 창궐로 인해 대기근을 가져왔고요.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자연을 쉽게 여기고 다른 실수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었죠. 저는 오늘 간략하게나마 인간의 흑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보았는데요. 책에서는 역사를 근거로 하여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흑역사를 통해 역사의 긍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닌 부정적인 면도 함께 퍼즐을 맞추듯 알게 되니 역사의 안팎을 보는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과거의 착각과 오해가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